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정광수 선생은 맨날 보유세만 얘기하고 또 기껏 불러다 놨더니 또 보유세 얘기만 하고서는 말아버리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쳐야 되는 게 꼭 보유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제일 근데 먹기 싫은 약부터 말하는 의사가 사실 제일 미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 확대를 얘기를 하려면 네. 진정성이 있다면 아니 정부가 뭐 때문에 저 민간이 사용할 분양주택을 고민을 합니까? 그거는 건설 회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정부가 고민할 일은 예를 들면 뭐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다가 뭘 지어야 됩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죠. 예? 그것도 뭐 이렇게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여러 군데 지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린벨트 해제 오케이. 또 뭐 지금 그린벨트 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도심에 여러 뭐 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주요 후보지가 이런 그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뭐 골프장이니 뭐니 네. 하는데 거기도 분양주택을 지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것도 막 찔끔찔끔 하지 말고 좀 대량으로 지어서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좀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아니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미리 깔아놓지 않고 무조건 공급만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난주에 정성원 교수를 모시고 우리나라가 예. 왜 이렇게까지 임대주택이 안 늘어나고 짓는다고 하는데 재고는 안 늘어나는 이 예. 문제가 뭔지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본 건데 그렇죠. 지금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정부가 수용을 해서 예.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마진 붙여가지고 일반 중산층 또는 중상층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가게 심하게 말하면 뺏어가게 그러니까 그 땅의 개발권을 정부가 마진 붙여가지고 난 다음에 중상층한테 싸게 말하자면 안겨주는 이 구조 예. 이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정부가 사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거는 엄청난 그 공공성을 그렇죠.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팔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수용도 하면 안 되죠. 수용을 했다는 얘기는 그 땅을 가지고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공공택지를 만들어 놓고 건설업자한테 팔아버려요. 그럼 건설업자는 그거 가지고 분양주택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니까 그것 둘러싸고 막 투기가 일어나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택지 공급 그 얘기는 근데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썩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실련에서는 항상 부동산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경제학자가 누가 가격 통제에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그 반대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하여간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지금 저는 부동산 단순히 경제학의 이슈가 아니라 가격 통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수용권을 이용해서 민간의 재산을 침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돈 많은 사람이 털어먹는 구조예요,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담합해가지고서는 털어먹는 이 약탈적인 구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별로 없어요. 그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 여론의 지지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나도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나쁜 놈이 딱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먹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는 신규 공급주택 조금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겠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 로또에 지금 참여하겠다고 가입한 사람이 2천만 명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의 반발 역시 겁나니까 부동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지금 포기를 못하는.
근데 뭐 분양가 상한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일종의 독점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뭐 가격 책정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해가지고 그 잘못된 거를 감시하자.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 잠시 경실련에 있기도 했지만 이거는 반부패 정책이다. 예? 반투기 정책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집값은 못 잡는다. 그러니까 정책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얘기해라. 왜 자꾸 그거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뻥을 치냐. 그런 비판을 했죠. 그 뻥을 쳐야 국토부 사람도 갈 데가 생기고 LH 공사 사람들도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건설하는 사람들도 싼값에 LH로부터 땅 넘겨받고 모든 사람이 해피. 예.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임대로 돌아가 볼까요? 임대 사업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근데 정권 이제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도 예. 이렇게 말해놓고 몇 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자 백도어라고서는 얘기를 하는 것도 예. 이것도 사람들한테 엄청난 또 비판을 받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예, 그럼요. 왜냐하면 너무 큰 국가 경제 폐해를 유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근데 정치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죠. 그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하면 충격이 크니까 뭐 유예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뭐 해결할 사람은 하시오 해서 여유를 주고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기존에 준 혜택을 예, 폐지해야 뭐 된다. 폐지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감축해야 된다. 예. 네. 근데 너무 급하게 하면 충격이 있고 반발이 있으니까 유예 기간을 주고 그렇게 몇 년 해결하자. 안 남았는데 유예기 뭐 나쁜 정책인 것 같으면 다음 정부도 이어받겠죠. 그리고 재집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집권 할 거라고 보면 다음 정부에 이어지겠죠. 예.